자,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예, 뭐 저도 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네. 뭐 굉장히 뭐 영어도 탁월하시고 국제 네. 무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초반에 한 3번 정도의 그 의원직을 지냈을 때보다 다시 의회로 돌아오셨을 때는 네. 저는 상당히 조금 더 보수 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보수 받았습니다. 쪽으로? 예, 훨씬 더 보수 강경 쪽으로 좀 본다고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강경 기조를 본다면 예. 본인이 거기에서 북한과의 예를 들어서 대화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또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보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떤 통합적인 외교를 하기보다는 예. 전체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통일부도 좀 봐볼게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이 좀 논란도 있긴 한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 돌아보시면 예. 대부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통일 라인이 이제 예. 재등장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부 폐지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통일부 폐지론에서 반대 서명까지 했었는데요. 예.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 선제 타격론을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인성과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 특별하게 북한과의 어떤 대타결이라든지 협상을 내세울 사람은 없다고 보면 협상을 내세운 사람 예, 없다. 없다고 보면 당분간은 강대강 기조에 다 뭐 그 묻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예. 예. 이제 뭐 국가안보실장 또 이제 국정원장 인선도 남았는데 예. 어떤 분들이 될까요? 뭐 지금 네. 사실 예. 글쎄요 국정원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 그 동안에 선거 기간에 좌장 역할을 했던 김성한 예. 전 이명 외교통상부 차관을 하신 분이죠. 예. 그분이 안보실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정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당선인이 오늘 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칭을 했고 또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자체도 저 뭐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전개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적인데 예. 무슨 투트랙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적을 얘기해놓고 사실 한 트랙이지 그게 어떻게 투트랙입니까? 예. 이미 규정을 한 건데 네. 사실 그렇게 보면 뭔가 아주 강경하게 나가서 전체가 긴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를 남긴 것이지 예. 여전히 후보 시절에 이 선거 기간에 했던 그러한 강경책이 이어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기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 구체적으로 5월 21일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뭐 일단은 부인하고 있어서 예. 뭐 저는 정말로 쿼드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쿼드에 하거든요. 가는 건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예. 일단 근거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나마 바람직한 거는 쿼드를 그 참여했던 바이든이 귀국길에 예. 한국에 오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쿼드 가입이라든지 한미일의 군사협력 심지어 예. 동맹까지도 얘기했던 기조가 계속 가면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관계 그다음에 북한 이렇게 되면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예. 저는 아직까지 신냉전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한테 유순한테도 유화 정책을 했던 걸 비판하는데 예. 거꾸로 유화 정책이 실패한 만큼 그러면 강압적인 정책은 북한을 예. 굴복시킬 수 있는가 또는 비핵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고요. 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목도하고 있는 북한이 강경책을 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선핵 후 보상이거든요. 예.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은 더더욱이 포기하지 않겠죠. 북한이 이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하고 윤석열 정부를 믿고 보상을 기다린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로 예상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좀 되게 적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내 정치나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다는 것은 해결할 의도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국내에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 하는데 저는 이것도 오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유화적인 것들을 반대한 만큼 만약에 한반도에 2017년과 같이 예. 긴장 상황이 됐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참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남북의 충돌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발적 맞습니다. 충돌을 네, 빼놓고는 예. 아마 그 문제가 아마 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장에 이제 한반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새 정부가 이 대중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예. 사실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미에서 중국 관리나 또는 중국 또 과거에 또 박근혜 정부 때 이 사드를 생각하면 예. 이 대비가 되는 것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계가 이제 친미 프레임에 갇혀 있긴 했지만 예. 중국이 어떤 면에서 사드로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네. 약간의 후회라든지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중립만 지켜줘도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쿼드라든지 이런 거에서 친미 반중 정책을 실현할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이 생기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생기면 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동기부여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가치가 커지면 대북 강경책이나 제재를 아무리 올려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돕기 때문에 그 네. 제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한을 압박하려면 네. 사실 중국과 협력이라든지 러시아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봐서는 사실상 미국 일변도 거기에다가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얘기한다는 것이 예.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네.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뭐 방향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예. 듣겠습니까? 뭐 듣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외교를 예. 상당 외교라는 거는 그래도 그게 청취자분들은 어떤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상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하고 네.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바른말 하는 건 좋은데요. 그리고 예.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실제로 어느 쪽 한 편을 정해서 그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것도 보시면 우리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자꾸 복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예. 복구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뜻과 같이 들리거든요. 미국도 우리가 치열하게 협상하고 우리 걸 얻어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자꾸 망가졌다 그러고 우리가 망쳤다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뭘 주더라도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의 자세는 네. 우리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 한미동맹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예. 이런 말을 늘 해왔습니다. 오히려 이념 갈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그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 통일을 브란트라는 수상이 예. 시작했고 마무리는 콜 수상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보수가 북한 문제를 풀 때는 이념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찬스는 대북 정책에 있습니다. 그걸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은 보수 정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에 일본한테 굴욕적으로 타협하다가는 네. 국내적으로 훨씬 더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측근인 이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에 임명이 됐잖아요. 요거를 그런 포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좀 대북 정책을 잘해보겠다. 한번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선패기 예. 후보상이라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예. 지금 미국이 외교를 하자고 아무리 지금 지난 2년간 불러도 예. 북한이
2018년부터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봤다. 미국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인지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한 안 나오겠다는 상황에서 네. 북한에 대한 양보를 전제하지 않고 북한의 선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 제3의 길이 실체가 있으려면 제가 보기엔 제3의 길이 실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보수 정부와 다르지 않고 이명박 네. 정부와 다르지 않으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제3의 길이라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남북 관계 설정이 사실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예.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예요. 미국의 예. 민주당 정부거든요. 예. 외교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한국이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은 전선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미국 정부 내에 국방부의 강경파들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돼서 한미일이 묶어지는 걸 바랄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아는 한 지금의 바이든 정부나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네. 한반도가 관리되기를 원하지 관리되기를 원하지. 긴장이 고조돼서 여기까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예. 그러면 한국의 선택 조건은 그걸 방해하든지 또는 지지하든지 아니면 패싱 당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지지하고 미국과 공조했다면 좋지만 안 그러면 미국 마음대로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가 패싱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지난 1월이었나요? 한번 나오셔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저도 합리적인 기점에서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예.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저는 처음부터 전쟁을 목적으로 해서 푸틴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네. 그랬다면 러시아는 사실 땅이 단단할 때 침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탱크나 이런 것들 네. 보면 워낙에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저는 바꿨다고 보는데요. 전 지금 그 협상을 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토 가입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예. 돈바스 지역에 자치를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장기간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의 어떤 근거지가 되면 우리는 남북인데 예. 우크라이나는 이제 동서로 동서, 분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나지 않았어야 되고 막았어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 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남북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오는 것은 좀 낭비다. 예. 예. 그 교환 카드는 좀 분위기 좋을 때 그랬었죠. 마지막에 기억이 납니다. 방점을 네. 찍는 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셔도 예. 그 교환 카드가 이렇게 소비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하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